한국어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와서 과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대화문도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두 사람씩 나와서 대화문 발표를 했었는데 참 그렇지 못한 발표를 못하니까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을 잠시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 1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주차 안부에 대한 문법이죠. 자, 만에입니다. 자, 만에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자, 만에는 명사 앞에 명사 뒤에 붙게 되는 거죠.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난 거예요? 자, 뭔가 기간, 시간을 나타내는 것 같죠? 자, 중국에 가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2년 만에, 그죠? 기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의 기간. 친구와 서면에서 만난 지 30분 만에 헤어졌어요. 친구와 서면에서 만난 지 30분 만에 헤어졌어요. 30분 만에 너무 빨리 헤어졌네요. 자, 만에는 명사 뒤에 붙고요.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낼 때 만에라고 씁니다. 그죠? 자, 그 가수가 1년 만에 새 앨범을 냈다. 앨범. 자, 초등학교 친구를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10년 만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죠? 네,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자, 오늘 낮 기온은 60년 만에 최고 기록을 깼다. 그 정도로 더웠다는 거죠. 60년 만에 최고로 더웠다는 거죠. 그는 체조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12년 동안 열심히 체조를 했더니 12년 만에 끝. 그 기간이, 동안은 기간을 나타내고요. 그 기간이 끝. 그 기간이 끝날 때 끝. 그죠? 12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친구와 싸운 후에 2주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네, 오늘 처음 말을 했다. 자, 2주 만에 친구하고 말을 했어요. 그쵸? 2주 만에 친구하고 말을 했어요. 자, 동안은 어느 한때에서 어느 다른 한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죠? 만에는 어때요? 그 까지를, 끝. 그죠? 네. 만에하고 동안은 비슷하게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데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냥 시간의 길이. 네, 3시간 동안, 뭐 방학 동안. 방학 동안 뭐 했어? 뭐 이렇게 끝을 내진 않죠. 자, 만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 만에라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잠시 1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은 엉엔 투이누.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한 달 후에 비가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쵸. 한 달
만에 비가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엉앤투이눅 맞죠? 잘했죠? 예. 자, 두 번째는 우치르수미 수, 우치르수. 지금 이름이 다 보이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앞부분만 보이는 부분만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파서 화요일부터 회사에 가지 못했다. 금요일에 다시 회사로 출근을 했다. 자, 얼마 만에? 어떨까요? 네, 사흘, 4일 만에 해도 되고요. 나흘 만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우찌르수 맞죠? 잘했죠? 자, 세 번째, 주말 동안 집에서 잠을 잤다. 월요일에 밖에 나왔다. 노간, 찐티노간 한번 봅시다. 예, 주말 동안 집에서 잠만 잤다. 월요일에 밖에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렇죠. 3일 만에 밖에 나왔어요. 아니면은 사흘 만에 밖에 나왔어요.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네 번째, 물이 나오지 않아. 어제 설거지를 하지 못했다. 오늘 물이 나와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그릇을 씻다. 그죠? 설거지입니다. 자,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앵어 암갈란. 앵어 암갈란 네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며칠 만이죠? 이틀 만에. 그렇죠. 이틀 만에 설거지를 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요즘도 운동을 해요? 요즘도 운동을 해요? 아니요. 시작한 지 보름 만에 포기했어요. 보름 만에, 보름 며칠일까요? 보름? 한 달에 반, 보름. 보름달이 뜨는 날은 âm 력 15일이죠. 그래서 보름은 15일을 말합니다. 15일 만에 포기했어요. 자, 시작하다, 보름, 포기하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엉안티 꾸인. 엉앤티는 성 같은데 이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만 지나면 여러분들의 출석부를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수 있을 텐데 앞부분만 부른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엉앤티 꾸인.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이대리가 승진이 좀 빠르죠. 승진이 뭡니까? 회사에서 팀장,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전무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바로 승진입니다. 그렇죠? 이대리가 승진이 좀 빠르죠? 네. 입사하다 6개월 승진하다. 자, 6개월 명사 뒤에 만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응엔티 꾸인 맞죠? 네,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푸트리. 푸트리 세티야. 푸트리만 부를게요. 푸트리.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지갑은 찾았어요? 네. 자, 잃어버리다 1시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다. 자, 네. 잃어버리다 1시간 만에 이렇게 되겠죠? 푸트리 맞죠? 네, 맞습니다. 잃어버린 지 1시간 만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KTX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여러분 KTX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입니다. 자, KTX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자, 출발하다 2시간 도착하다. 자, 2시간 만에 이렇게 되겠죠? 붙들이 그죠? 그죠? 자,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카오리. 자, 네 번째 문제 보세요. 자, 핸드폰이 언제부터 안 켜졌어요? 사다, 하루, 고장이 나다. 어떨까요? 예, 그렇죠. 산지. 하루 만에 고장이 났어요. 휴대폰을 샀는데 하루 만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 매장에 가서 예, 다른 제품으로 체인지를 해야 되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은지, 는지죠. 은지, 니은지입니다. 자, 봅시다. 자, 사건이 발생하다. 발생하다 동사 받침 없습니다. 받침 없는 데는 니은지만 붙이죠. 발생하다, 발생한지 한 달이 되었다. 자, 이 회사에서 일하다 동사죠. 이 회사에서 일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죠? 일한지. 자, 그 다음 그 이야기를 듣다 동사죠. 듣다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뒤에 의가 오면은 디귿 불규칙으로 인해서 들은지 그렇게 되죠. 자, 들은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10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공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죠? 안 되죠. 자, 언지는 어떤 일을 한 후 시간이 조금 지났을 경우 얼마 안 되다. 그렇죠.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는 발생한 지 얼마 안 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한참 오래되다. 여기 뭐 그 회사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뭐 일한 지, 퇴사한 지 한참 오래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마라톤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조금밖에 안 됐다는 거죠. 시작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됐어요. 여러분도 졸업한 지 한참 됐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한참 됐다라고 표현하죠. 자, 한국어를 공부한 지 오래됐어요. 최소한 3년 이상 지나면 오래됐다라고 표현하겠죠. 한국어를 공부하다 동사 뒤에 붙어서 예, 한지 오래됐어요. 자, 언지는 동상동사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한 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죠? 언지 뒤에는 시간 표현 이가 되다. 그죠? 이 되다, 이 지났다. 그죠? 이렇게 이가 되다 아니면은 지나다, 흐르다, 경과하다 등의 표현이 옵니다. 되었다, 지났다, 됐다, 되었어요, 됐어요. 이런 표현들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입니다. 어여, 보이다. 보이다는, 예, 여러분, 예, 봅시다. 예, 피동이죠. 자, 어여, 보이다는 피동입니다. 자, 봅시다. 머리 모양을 바꾸니까 더 젊다, 형용사죠. 예, 형용사에 붙어서 어여, 보이다. 피동이니까 그렇죠. 자, 더 젊다, 젊어 보여요. 머리 모양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뜻이죠. 자, 요즘 힘든지 아주 피곤해 보여요. 피곤하다는 해 보여요. 그렇죠? 보이어요예요. 그죠?
자, 보여요를 줄여서 보여요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떡이 참 맛있어 보이는데, 보이다. 맛있어 보다, 보이다, 보이는데, 먹어봐도 돼요.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봐도 돼요. 네. 자, 오늘 기분이 좋다, 좋다, 좋아 보이네요. 네. 이 옷을 입으니까 날씬하다, 날씬하다, 날씬해 보여요. 옷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날씬해 보이는 거죠. 피동입니다. 가방이 무거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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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다. 자, 비읍불교칙에 의해서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형용사 상태동사에 뒤에 붙어서 그쵸? 자, 어떤 것을 본 후에 느끼고 추측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쵸? 네. 이해되시죠? 자, 아어여 보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리다. 자, 보기 어리다, 멋있다, 편하다. 어리다는 나이가 어려 보이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보다 더 어리다. 이제 두자로 말하면 동안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멋있다. 그죠? 편하다.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 다음 단정하다. 깔끔하다. 정리가 돼 있다. 반듯하다. 그런 뜻이죠. 나쁘다. 크다. 자, 형용사입니다. 상태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아어여 보이다. 자, 1번은 동지웅 1번 한번 풀어봅시다. 빌리는 오늘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기분이 뭘까요? 기분이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기분이 그렇죠. 나쁘다 보여요. 나빠 보여요.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장통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제시카는 35살이지만 얼굴은 25살 같아요. 나이보다 뭘까요? 그렇죠. 어리다, 어리어 보여요. 어려 보여요.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자, 호황후이호황 세 번째, 리사가 신은 신발이 가볍고 뭘까요? 신발 편하다. 신발 네, 편하다. 편해 보여요. 신발이 편해야 피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다나나 운동화 많이 신으시죠? 러닝화 많이 신죠? 자, 그 다음에는 나랑 척트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눈 화장을 하면 메이크업을 말하는 거죠. 눈 화장을 하면 눈이 뭘까요? 눈이 네, 그렇죠. 크다, 커 보여요. 그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모말리에브 다섯 번째 문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뭘까요? 이모말리에브 멋있어 보여요. 자, 여러분 하는 일은 뭐예요? 학생이니까 여러분 직업은 학생입니다. 학생의 일이 뭐죠?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죠. 자, 여섯 번째 강바야르 면접을 볼 때는 여러분 어디서 면접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으세요. 면접을 볼 때는 단정하다, 단정해 보이는 옷을 입으세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공포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그렇죠. 무섭다,
무섭다. 형용사죠. 무섭다. 무서워 보여요. 그렇죠. 무섭다. 비읍 불규칙에 의해서 무섭다. 무서워 보여요.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엑시트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엑시트가 재밌네. 재난영화인데요. 자, 극한직업도 여러분 가볍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 두 영화의 포스트는 왜 나왔을까요? 아, 즐겁다. 그렇죠? 네, 즐겁다. 네,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즐겁다. 자, 즐거워 보여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신과 함께 나오네요. 그 다음 기생충도 나옵니다. 기생충 세계적인 영화죠. 자, 재미있다. 재미있어 보여요. 그렇죠. 재미있어 보여요. 잘했습니다. 7번 방의 선물. 아이고 슬퍼요. 슬픕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예, 여기도 슬픈 러브스토리 같은데 여기는 꼬맹이가 나와 있는데 7번 방의 선물은 되게 슬픈 영화입니다. 자, 슬프다. 자, 슬프다는 어여 보이다. 슬퍼 보여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대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슬프다. 강아지를 잃어버리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많이 울고 있습니다. 슬퍼 보이네요. 그쵸? 왜 무슨 일인지 대화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 있어요? 슬퍼 보여요. 그죠? 슬퍼 보여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쵸? 자, 많이 슬프겠어요.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참 슬픈 표정을 하면서 예,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도 이런 경우 있으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문입니다. 자, 기쁘다, 장학금을 받다, 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어요? 기뻐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기뻐 보여요. 자, 무슨 일일까요? 예,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오, 정말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네, 장학금 받으면 기쁘죠? 많이 기쁘겠어요. 예, 예,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겠어요. 예, 친구들과 파티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친구들과 파티 좋죠. 이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예, 두 번째 대화입니다. 자, 아프다. 2주 전에 수술을 받다. 네. 자, 대화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무슨 일 있어요? 아파 보여요. 2주 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2주 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많이 아프겠어요. 많이 아프겠어요. 그쵸? 2주가 지났는데도 많이 아파요. 네. 2주가 지났는데도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쵸?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은 아프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잘 드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어디 다닐 때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죠? 여러분, 타지에 나와서 아프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죠? 네, 엄마 생각, 부모님 생각나고, 고향 생각이 나죠. 그쵸?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화문입니다. 자, 네, 두 번째, 네, 대화문, 두 번째 대화문은 예, 민수의 형이에요. 민수의 형 현우와 중국인 대학교 4학년 왕호의 대화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현우. 왕호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자, 우리 안부에 대한 두 번째 대화문이에요. 현우와 왕호의 대화입니다. 자, 왕호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마 추측이죠? 네, 아마 2년쯤이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는 기간을 말할 때 예, 쯤 비슷 앞뒤로 그죠? 2년쯤 되었죠. 네, 한 2년 뭐 전으로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 현우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도 여전히 바빠요? 과거에 많이 바빴나 봅니다. 2년 전에는 많이 바빴나 봐요. 그죠? 왕호가 요즘도 여전히 과거하고 똑같이 여전히 바빠요. 왕호 네, 아르바이트 때문에 항상 바쁘게 살아요. 현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항상 바쁘게 살아요. 현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현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항상 바쁘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아르바이트 하세요? 네,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자, 현우, 저는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취직했어요. 오, 한국의 현대자동차 좋죠. 현대자동차에 취직했어요. 왕호가 취직한 줄 몰랐어요. 취직하다, 언 줄 모르다. 그죠? 정말 몰랐다는 거죠. 취직한 줄 몰랐어요. 회사 일은 재미있어요. 졸업하고, 예. 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일이 참 즐거워요. 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일이 참 즐거워요. 왕호, 여자친구와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여자친구와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나 봐요, 현우에게. 그죠? 네, 2년 전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오, 2년 동안, 네, 2년 동안 사귀고 있는데 아마 추측이죠? 을 것 같아요 라도 추측입니다. 미래에 대한 거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사귀다가 3년 만에 결혼하면 3년 만에 결혼을 하는 거죠. 사귄 지 3년 만에. 자, 왕호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대화문 어렵지 않습니다. 2년 만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대화 있어요. 자, 두 번째 대화의 어휘를 한번 봅시다. 쯤 나왔죠? 쯤은 알맞은 한도, 이제 그만큼 가량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정확하지 않는 기간을 나타낼 때, 뭐 그쯤, 뭐 그죠? 내일쯤, 이쯤, 얼마쯤 정확하지 않는 걸 말할 때 쯤, 대량, 뭐 그 정도, 뭐 그렇게 말할 때 쯤을 씁니다. 자, 요즘은 현재를 말하는데 요즘의 준말이에요. 요즘, 그쵸? 바로 얼마 전부터 이제까지의 무렵입니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요즘도 바쁘세요. 그죠? 요즘도 바쁘세요. 그는 요즘에 시험 때문에 늦게까지 공부한다. 지금 현재를 말하죠. 요즘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만큼 빨리 변한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놀랄 만큼 빨리 변한다. IT공학국. 요즘에는 그렇죠. 휴대폰이 노트북이 신제품이 3개월마다 하나씩 나와요, 여러분. 휴대폰은 더 할 것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1년이 아니라 3개월, 몇 개월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벌써 낡은 거죠. 낡은 옛날 거, 지난 거. 최신이 아닙니다. 3개월만 지나면 최신폰 아니에요. 최신 노트북 아닙니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취직하다. 여러분 취직하다는 회사에 일정한 직업을 잡아서 직장에 나가는 것을 취직하다라는 거죠.
공장의 수습공으로 취직하다. 그녀는 백화점의 판매사원으로 취직할 계획이다. 을 미래죠. 그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직했다. 취직하다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네, 알지만 한 번 더. 자, 여전히는 부사입니다. 여전히 전과 같이 예전과 같이 그는 여전히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부지런하다. 예, 부지런하다. 그 하루하루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꾸준한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전과 같이 성실하다.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관심은 뭐예요? 관심은 여러분 관심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궁금해하고 호기심 뭐 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죠? 어떻게든 자꾸 생각나는 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으면 관심. 관심이 있으면 사랑이라 그러죠. 자,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자, 관심이 있다. 뭐 여러분 전공 분야를 왜 선택했겠어요? 그쪽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그런 거죠. 관심을 기울이다, 관심이 쏠리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 참.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이 과연, 참, 정말, 제일, 매우 뭐 이런 같이 쓸 수 있죠. 명사가 아니고 이거는 부사인데 이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참 경치가 좋다. 바쁘신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참, 그쵸? 매우, 뭐, 부사입니다, 부사. 자, 아마도 부사고요. 참도 부사입니다. 아마, 자, 뒤에 오는 표현에, 이거를, 예, 뒤에 오는 추측의 표현과 호응하여서 아마, 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추측을 말할 때 아마가 붙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거나 생각하여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죠? 자,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죠? 네. 아마 추측이에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아마 아직도 늘 기다리고 있을걸? 추측이에요. 아마 그때가 가을이었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네, 자, 대화문. 자, 우리가 요즘, 여전히 전과 같이 회사에 일하다, 관심, 마음이 쏠리다, 참, 매우, 진짜, 아마, 추측. 자, 우리가 어휘를 보셨고요. 자, 어휘를 생각하면서 안부의 두 번째 대화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대화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아니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현우와 왕호의 대화를 한 번 더 그냥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호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아마 2년쯤 되었죠? 그동안 잘 지냈어요? 요즘도 여전히 바빠요? 네, 아르바이트 때문에 항상 바쁘게 살아요. 현우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졸업하고 현대자동차에 취직했어요. 취직한 줄 몰랐어요. 회사 일은 재미있어요? 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회사 일이 참 즐거워요. 여자친구와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마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축하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그쵸?
뭐 어떻게 지내요? 뭐에 관심 있다. 뭐 예, 어떻게 지내요? 자, 두 번째 대화문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만났을 때 예, 이게 얼마만이에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면은 어머 우리 만난 지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얼마만이에요? 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즘도 여전히 바빠요. 요즘도 전과 같이 바빠요. 요즘도 과거와 같이 저번처럼 바빠요. 뭐 이렇게 여전히 바빠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자, 안부를 묻는 거죠. 요즘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세요? 뭐 이런 뜻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 다음 세 번째, 취직한 줄 몰랐어요. 취직한 줄 몰랐어요. 언 줄 몰랐다. 왜냐면 몰랐죠. 그간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자, 결혼할 것 같아요. 결혼할 것 같아요. 네. 뭐 올 것 같아. 뭐 취직할 것 같아요. 뭐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런 어떤 추측에 관한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발음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게 이렇게 읽지 않고 발음은 어떻게라고 발음합니다. 졸업하고, 졸업하고 이렇게 안 하고 졸업하고, 졸업하고, 졸업하고. 그렇죠? 자,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쓰기. 자, 발음은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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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죠?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대화까지 들었는데요. 여러분 말투는 어떠세요? 자, 말투 하나로 상대방 마음을 바꾸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을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서 과연 나는 말투가 어떤 말투일까 한번 여러분 체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을 말투 하나로 바꿀 수 있을까? 바꾸기 힘든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데, 하지만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한 말투지만 여기에서 인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투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투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바꾸는 것도 포함해서요. 오늘은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대화는 심리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1가지 심리 실험을 기반으로 말투의 강력함을 이용해 말투 하나로 상대방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라. 레토릭법. 이렇게 해. 옳은 말이더라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강요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가르치려 들어 라는 안 입고 온 생각, 무시당한다는 느낌도 거부를 부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이런 말투를 사용했다면 역효과를 부르기에 딱 좋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투는 반감이 덜합니다. 강요받는 느낌보다 내 의사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는 이렇듯 강요나 단정에 말하는 말투보다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질문 형태의 대화법을 레토릭법이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통해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의견을 내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해 결정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다른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내 생각 바꾸는 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 마음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생각이 굳어져 확고한 것도 원인이지만 내 생각이 맞으니 상대가 바꿔야 한다는 식의 말투가 강한 저항을 불러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상대방 스스로 생각해 결정한 것처럼 만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마음 바꾸기가 수월해집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라 느끼게 했을 때 설득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직장인에게 짧은 시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계단 오르기를 해 라는 단정적인 말투보다 짧은 시간에 효과 볼 수 있는 계단 오르기가 좋지 않을까? 라는 문장처럼 설득하고 싶은 내 생각을 질문 형식으로 전달하면 더 설득력 있는 말투가 됩니다. 숙제가 있지만 놀고 싶어 안달난 학생에게 조금 참았다가 놀아 보다 조금 참았다가 놀면 마음도 더 개운하지 않을까? 조금 참았다가 놀면 더 홀가분하게 놀 수 있지 않을까처럼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울 필요 없이 질문 형식으로 말하면 말투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주어 상대방 마음을 바꿀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레토릭법을 써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바꾸면 안 되는 정체성 문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확고하게 굳어진 상태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상황에서 레토릭법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이나 강한 거절을 불러오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말로는 질문 형식으로 정중하게 표현하지만 표정이 장난스럽거나 무례할 때 가르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훈계하는 듯한 말투일 때는 잘난 척하며 타이른다는 느낌, 건방지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조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2. 상대방의 성격은 내가 규정한다. 라벨 효과. 너희들은 깨끗한 아이들이구나. 담임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82% 이상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보면 주워 휴지통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아무 말도 안 한 교실에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줍는 아이는 약 27%에 불과했습니다. 심리학에서 라벨 효과 또는 레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상대를 규정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레테르는 의류와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에서 나온 용어로 사람에게 라벨을 붙여주면 그 라벨대로 행동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아이에게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라는 라벨을 붙이면 착한 아이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바로 규정하는 말을 하면 상대가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 침착하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면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수다장애에게 조용한 성격이시군요 라고 말하면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되도록 천천히 말하려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라벨 효과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라벨을 붙일 경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좌절하거나 그 말을 믿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게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라는 라벨이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일으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길들일 목적으로도 라벨 효과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책 모든 대화는 심리다에서는 라벨 효과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방법으로 라벨 효과를 사용합니다.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떠오를 때 상대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라벨을 붙여 오해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마다 지각하는 사람을 불성실한 사람, 항상 지각하는 사람으로 여겨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하게 대했는데 알고 보니 늦게 온 것은 2번이었고 모두 아침 일찍부터 협력업체와 미팅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본 2번이 하필 늦게 온 때였고 그것을 항상 지각한다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늦은 이유도 확인 안 한 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해버려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때 라벨 효과를 상대방이 아닌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처럼 말입니다. 이런 라벨 효과를 통해 선입견을 제거해 생각함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나쁜 감정이 대화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잘 보이는 상대에게 평소 인자하신 분이신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신 건 아닌가요? 와 같이 긍정적인 라벨을 붙이면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을 강요해서 미리 문을 닫지 마라. 결론 유보법. 자녀에게 유도를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너는 유도해 라고 말하기보다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는 해보고 싶은 운동이 있니? 예를 들면 유도는 어때? 근처에 유도 교실이 있는데 잠시 견학가지 않을래? 와 같이 일방적인 명령이나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제안이나 질문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책은 이러한 대화법을 결론 유보법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제안이나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결론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에리사 존스가 실시한 실험에서도 결론을 단정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유보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품 광고에서도 이 상품을 선택하라, 반드시 사라라는 표현보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어느 상품이 좋은지 아시죠? 라는 식의 방법도 결론 유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장점을 홍보하거나 사라는 내용 없이 제품에서 느끼는 감성이나 추구하는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도 일종의 결론 유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유보법은 강요를 피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설명드린 내 생각을 질문 형태로 담아 상대방을 바꾸는 방법인 레토릭법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결론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은근한 질문이나 제안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4. 행위보다 인격을 강조하라. 캘리포니아 대학교 브라이언 교수와 그 연구팀은 실험 대상자에게 앞에는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 중 어떤 숫자가 떠오르는지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머릿속에 떠올리는 숫자는 짝수가 20%, 홀수가 80%로 홀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짝수와 홀수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실험에 변화를 준 연구팀은 이번에는 떠올린 숫자가 짝수라면 돈을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짝수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50%에 달했습니다. 홀수를 떠올렸지만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비율이 30%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구팀은 허위 신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어떤 충고가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제시했습니다. A. 거짓말하지 마세요. B.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A, B 중 어느 말투가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에 짝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여전히 50%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라는 문구에서는 짝수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20% 정도 나왔습니다. 거짓말하던 30%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책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1가지 심리 실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처럼 행위만 언급하는 것보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세요처럼 인격 그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훨씬 강하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강조합니다. 연구팀은 이와 유사한 현상을 다른 분야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책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투표가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 세상을 바꾸는 당당한 투표권자가 되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내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보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어 주세요라는 말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보다 나의 평생 반려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프로포즈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실험이 전달하는 교훈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다 수월하게 바꾸려면 상대방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보다 인격이 더 울림을 주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모든 대화는 심리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61가지 심리 실험을 통해 말투 하나로 상대방 마음을 바꾸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어 하나를 바꾸거나 질문 형태로 간단히 바꿨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빠르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게 말투 하나 바꾸면 여러분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생기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쵸?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자, 안부의 네 번째 문법입니다. 언 줄 몰랐다. 뭐 결혼한 줄 몰랐다. 뭐 그랬죠. 결혼한 줄 몰랐다. 뭐 취직한 줄 몰랐다. 그쵸? 본문에서 현대자동차에 취직한 줄 몰랐다. 이렇게 나왔죠. 자, 봅시다. 졸업하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돌아간 줄 알았어요. 네. 자, 매일 둘이 같이 다녀서 사귀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해요. 잘못 알았을 때, 그쵸?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은 줄 알다 모르다. 이거는 알았다는 알답니다. 자, 이거는 잘못 알았을 때 은 줄 알다. 생각보다 머네요. 한국말을 잘해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을 때, 그쵸? 자, 은 줄 알다는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알답니다. 언 줄 알다. 언 줄 모르다가 아니고 언 줄 알다. 자, 아프다. 재미있다. 다음 주이다. 이기다. 알다. 자, 봅시다. 네. 자, 예예요. 자, 이번 주에 새로 개봉한 그 영화 봤어요? 네, 사람들이 많아서 재미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죠? 반대, 되죠? 생각보다 별로예요. 별로는 부정적인 것에 나오죠. 별로예요. 생각보다 별로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아프다, 재미있다, 다음 주이다, 이기다, 알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누구까지 했더라? 강바야로 했나요? 강바야를? 아니, 이모말리예보부터 할까요? 자, 이모말리예보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제. 마이클 씨, 어디 아파요? 아니요. 왜요? 기운이 없어 보여서,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지쳐있다, 뭐 피곤해 보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기운이 없어 보여서, 기운이 없어 보여서, 뭘까요? 네, 그렇죠. 기운이 없어 보여서 아프다, 아픈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거죠.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바야르 태환씨, 보아씨 전화번호를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래요? 둘이 친해 보여서 태환씨는 둘이 친해 보여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둘이 친해 보여서 태환 씨는 알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쵸? 리얼 받침 뒤에 니은이 오면은 그죠? 리얼이 탈락되는 거 아시죠?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대사은, 네 번째 잘 보세요. 자, 오늘이 보람씨 생일인데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오늘이 보람씨 생일인데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저는, 자, 대사는 뭘까요? 저는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왕합력. 한번 다섯 번째 문제 보세요. 자, 어제 한국과 일본의 야구 경기 봤어요? 네, 우리나라가 뭘까요? 네, 이기는 줄 알았어요.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경기에서 져서 아쉬워요. 네, 잘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은 줄 모르다. 자,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은 줄 알다 모르다. 알다가는 잘못 판단했을 때 알다. 은 줄 모르다. 지직한 줄 몰랐어요 라고 했죠. 자, 봅시다. 오늘 지갑을 안 가지고 온 줄 몰랐어요. 그죠? 네. 현우가 현대자동차에 취직한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 김 선생님이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줄 몰랐어요. 결혼하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수가 인기가 많은 줄 몰랐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자, 오늘이 토요일인 줄 몰랐어요.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거죠. 그죠?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죠? 토요일인 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그쵸? 봅시다.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렇죠? 잘못, 은 줄 알다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은 줄 모르다는, 그죠?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쵸.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랬었군요. 그거였군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살다, 어렵다, 일요일이다. 그죠? 명사 이다도 듣고, 듣다, 동사고요. 높다, 형용사 다 됩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에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보기를 볼게요. 자, 김 선생님 댁에 어떻게 가요? 김 선생님 댁에 어떻게 가요? 선생님 댁은 집을 높여서 말하는 거죠. 선생님 댁은 가까우니까 걸어서 가면 돼요. 그래요? 저는 김 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사시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선생님이 했으니까 사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죠? 그럴 때 은 줄 몰랐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합력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보아씨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보아씨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미안해요. 음악을 듣고 있어서 못 들었어요. 저는 보아씨가 음악을 뭘까요? 대선 왕압력 듣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어폰 끼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쵸? 음악을 듣는 줄 몰랐어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할 때 듣는 줄 몰랐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엉앤투이눈. 자, 세 번째. 자, 풀어보세요. 자, 지난주에 63빌딩에 잘 다녀왔어요. 네, 저는 63빌딩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뭘까요? 네, 높은 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엉앤투인눈 맞죠? 네네네, 잘했습니다.
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우치르수, 우치르수. 네, 네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시험 잘 봤어요? 아니요, 잘못 봤어요. 이렇게 시험이, 에? 시험이, 에? 네, 그렇죠. 어렵다, 어려울 줄 몰랐어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어려울 줄 몰랐어요. 네. 그 다음 찐티노간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찐티노간 내일 일요일인데 뭐 할 거예요? 내일이 일요일이라고요? 저는 내일이 응? 응. 그쵸. 일요일인 줄 몰랐어요. 일요일이라고요? 저는 내일이 일요일인 줄 몰랐어요. 뭐 다른 찐티노간이 맞아요. 다른 일이 바쁘다 보면은 오늘이 월요일인지 오늘이 토요일인지 여러분 잘 몰라요. 맞죠? 어떤 일에 몰입이 돼 있으면 잘 모릅니다. 네.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언 줄 몰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문법. 자, 언 줄 알다, 언 줄 몰랐다를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문법에서 언 줄 알다, 몰랐다는 언 줄 알았다, 알다는 착각이에요. 그죠? 착각입니다. 자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착각이죠. 근데 언 줄 몰랐다는 몰랐는데 바로 정보 수정,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렇죠? 예. 자, 잘못. 자, 언 줄 알다는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태환 씨가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말 실제로 잘할 거라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잘 못한다는 의미죠. 근데 언 줄 몰랐다는 정보를 알고 바로 바꾸는 거예요. 태환 씨가 농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잘 못할 거라고 판단했거나 농구를 잘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언 줄 알다, 언 줄 몰랐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착각이라고 그러죠. 언 줄 몰랐다는 정보 수정. 이해되시죠? 자, 태환 씨가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다. 착각이고 태환 씨가 농구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그죠? 자, 언 줄 알았다와 언 줄 몰랐다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려면 앞에 동사나 형용사가 반대가 되거나 상대가 되는 말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언 줄 알았다. 과거. 나는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은 줄 알았다. 그렇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언 줄 알다. 현재는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 줄 알았다. 그렇죠? 는이 현재죠. 은은 과거. 닫는 줄 알았다. 잘못 알고 있었고요. 자, 얼 줄 알다. 미래.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줄 알았다. 착각이지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쓸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언 줄 몰랐다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그 식당이 문을 닫을 줄 몰랐다.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줄 몰랐다. 나는 그 식당이 일찍 문을 닫을 줄 몰랐다. 그래서 언 줄 알다 모르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법을 보면은 네,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을 것 같다입니다. 동작 동사에부터 화자가 현재 상황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죠? 추측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자, 과거. 자, 자, 봅시다. 은 것 같다는 과거고요. 는 것 같다는 현재고, 이게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예, 을 것 같다는 미래를 통하죠. 여러분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자, 은 것 같다, 을 것 같는 것 같다, 을 것 같다. 자, 민수 씨가 저기 오는 것 같아요. 수연이는 시험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내일 제임스 씨는 학교에 못 올 것 같아요. 미래죠. 현재, 과거, 미래. 호세가 어제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그죠? 빌리가 내년에 고향에 돌아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미래입니다. 추측이죠. 자, 사실은 추측입니다. 현재, 한 것 같다, 과거, 올 것 같다, 미래입니다. 자, 봅시다. 수진 씨가 지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아요. 는 것 같다. 현재죠. 는 것 같다. 현재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민수 씨가 지금 밥을 먹는 것 같아요. 는 것 같아. 현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 오, 하늘에 구름이 많아요. 하늘에 구름이 많습니다. 시커멓네요. 자, 비가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뭡니까? 미래죠. 동사 미래. 비가 많이 왔네요.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밤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앞에 부분 네네 여기 예, 은 것 같다, 는 것 같다, 을 것 같다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예, 2주차 1교시에 한 번 더 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앞 시간, 첫 시간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예, 3교시에 예, 시간을 조금 길게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죠? 예, 다음 시간에 예, 이어서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2주차 다음 주 목요일 3, 4교시에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